시작하면 되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빼야 되겠죠? 네,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삼육대학교 우리 학교 신학과 97학번 졸업생이고요. 2002년 월드컵이 있던 해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중한앞에 목회를 나와서 지금 한 18년 정도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특별하게 이번 주간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총 주제를 사변세변 삼육 라떼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변세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것 맞추기 이벤트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뜻이 뭐죠? 네, 고맙습니다. 어디서 읽고 계신 것 같은데 에, 에, 졸업한 지가 좀 돼서 그야말로 레트로 감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학교 다닐 때 텔레비전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가져와서 고맙고요. 제목을 기도하면서 정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후배들에게 오늘날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지금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후배들에게 잘 적용될 수 있는 제목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사변세변.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주간 동안 나눌 이야기들은 정말로 옛날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경험했던 그러한 이야기, 또 그 가운데에서 만났던 인연들, 또 그 중심에 서 계셨던 제 삶을 지금까지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굉장히 아재 감성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웃어도 좋지만 웃길 때는 웃어주시고 감동이 올 때에는 함께 또 울어주시고 또 마음에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에는 아멘으로 함께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참한 사람이 아닌데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숙연하게 되네요.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아재 감성인데 여러분 같이 따라와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변, 세변 그러면 여러분은 삼육라떼 이렇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사변, 세변 아니요, 삼육라떼가 아니고 삼육라떼 이렇게 확실하게 이왕 레트로 감성으로 가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마다 시작할 때 이거 할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변, 세변, 삼육라떼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우리 집 사람이 반응 없을 거라고 했는데 조금이나마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를 받은 대로 저는 묵동 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르신들께 늘 설교하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맞는 설교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정말 기도 많이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은 떨리는 마음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열린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정말로 라떼 시절을 이곳에서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들이시고요.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찾으셨나요? 여기 끝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제일 끝에 그리고 여기 졸업 사진입니다. 세상에는 참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1906년도에 우리 학교가 이 땅에 세워져서 무려 114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을 지나면서 학교의 모양은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도 다 바뀌셨고 또 학생들도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바뀌지 않는 것은 삼육대학교의 교육 이념과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중요한 삶의 교훈들 그런 것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 학교에서 배웠던 변함없는 중요한 가치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좀 전에 변하지 않는 것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 사랑 나눔 주간
저희 때는 기도주일이라 그랬는데요. 어땠나 추억의 상자를 열어서 찾아봤더니 여기 우리 신학과 후배들 있잖아요. 이렇게 사랑 나눔 주간 활동할 때 사진들 많이 찍어놓고 자료들도 잘 모아두셔요. 언제 여러분들이 동문으로 또 이 기도주일 강사로 이 사랑 나눔 주간 강사로 초청을 받을지 모릅니다.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네요. 99년도 춘계 기도주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대한 구원의 소망 제39대 총학생회 종교부에서 기획하고 만든 레트로 감성. 이 정말 표지 자체가 어디 박물관에나 있을 듯한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저만 웃고 있네요.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 참 이 경찬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예향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또 미사 그리고 CMC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이 순서를 준비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찬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저희 때에는 이런 참이 스바냐 3장 17절 이런 찬양이 이제 주제가였습니다. 이렇게 기도지를 또 사랑 나눔 주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요즘은 소통을 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인스타로 선물 있으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인스타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데 저희 때는 그냥 이 책 한 권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인상 해서 막 이렇게 롤링 페이퍼도 하고 그다음에 앙케이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이런 것들로 서로를 알아가는 소통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 이러한 많은 것들이 저 때 있었고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어떤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비록 문화는 변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해서 이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제 성경절 이번 사랑 나눔 주간의 주제 성경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특별히 이 사랑 나눔 주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강조하고 싶은 것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귀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가치들은 만남을 통해서 인연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라틴어로 이렇다고 해요. 렐라투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rel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야기꾼, 전달자라는 것이 원뜻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는 방송을 통해서 또 이 시간이 마친 다음에 이벤트를 통해서 퀴즈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모르면서도 내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들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될 만한 것들이 나오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관심을 기울여서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본 의미는 에피소드가 있는 사이, 무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과 이야기거리들이 있는 사이, 그것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인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추억, 에피소드가 있는 그러한 관계. 주님께서 저를 근 24년 전에 이 학교로 불러주셔서 많은 인연들을 맺게 하시고 그 인연이 지금까지 연장되어서 정말 처음 보는 우리 후배들이지만 이 시간 또 우리가 함께 인연을 갖게 되고 이어나갈 이야기들,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총 5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난 인연들, 제가 만난 관계들, 제가 경험한 변치 않는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이렇습니다. 애인, 친구, 스승, 세상, 주인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그래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애인, 대학교에서 경험하게 된, 만나게 된 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제가 익숙지가 않네요. 에피소드 1,
작업의 정석, 애인과의 만남,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성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 때는 이렇게 말하면 의리파로 통했는데 요즘은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죠. 예. 사실 그 여자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다 여사친이었어요. 모두와 다 동등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을 입학을 했는데 친하게 지내던 정말 의형제도 같은 친구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는 거예요. 일명 육형제라고 있었는데 다 떠나가고 저만 남았어요. 왜 남았냐? 전부 다 여자친구가 이제 1학년 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되겠다. 나도 이렇게 버림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자친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과에서 한 명, 문과에서 한 명 이렇게 후보를 제가 정했어요. 근데 이제 수소문에서 찾아보니까 이과 졸업생 뽑힌 친구가 36대 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를 정해야 되겠다. 타켓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냈어요. 그런데 제가 날짜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1997년 5월 10일 안식일이에요. 토요일 날 우연찮게 여기 숙사 앞을 지나가는데 마음에만 두고 어떻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여학생이 여기 숙사에서 예쁜 꽃치마를 입고 여러분 삼육대학교 봄 알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 막 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을 세웠다가 정말로 falling in love, 이제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깊이 빠졌냐 하면 상사병이 와서 그날 저녁부터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은 그 장면이 계속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한 번은 도서관에서, 그 당시에 이제 퍼스널 이게 랩탑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전부 다 이제 숙제를 했습니다. 도서관에 붙어 앉아서 아래 한글을 켜고 막 타이핑을 치다가 이제 멍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저를 탁 치면서 야, 뭐 하노? 그래서 네 하고 숙제합니다. 그랬더니 숙제가 이게 뭐고? 보니까 진심으로 A4용지 한 5장 정도를 쭉 그 여학생 이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단단히 빠진 거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불타는 사랑을 해보자. 근데 누구도 저에게, 할아버지께서도 부모님께서도 할머니께서도 이게 이 집안 식구들이 사랑을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저한테 가르쳐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각오로는 내가 반드시 불타는 사랑을 해서 나중에 내 인생의 후배들이 혹은 내 손주가, 내 아들이 아빠, 할아버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때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불타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가르쳐 줘야 되겠다. 정말 불타는 사랑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타는 사랑을 어떻게 시작했냐? 여기 보면 이게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안 봐도 돼요.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편지를 썼는데 어떤 편지를 썼냐 하면은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 아직 여자친구가 되지 않았죠. 이제 막 제가 좋아하는 아이에게 생각이 날 때마다 편지를 쓰는 겁니다. 계속 편지를 쓰고, 그러면 이제 시간 날 때, 이게 생각날 때마다 편지를 쓰게 되니까 편지지가 따로 이제 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에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껌종에다가 쓰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해서 악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사실 여기 보면 잘 보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선지예요. 여기 안쪽에 오선지가 이렇게 보여요. 악보 뒤에다가도 뒤집어가지고 이제 막 편지를 쓰고, 그런 걸 적어놨던 것을 공부하라고 어머니께서 사주신 이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제 별명이 지금 이렇게 퉁퉁해서 곰처럼 생겼지만 학교 다닐 때는 여우였거든요. 그 웃음 뭐야? 제가
제 캐릭터를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편지지를 꾸며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얼마나 자주 썼을까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 식당, 기숙사생 학교 식당이 있었는데 학교 식당에 웜퍼지라고 하는 그 보드가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매일마다 붙일 수 있는 그런 요즘은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엔 그렇게 전달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웜퍼지에 정말로 저한테 제발 좀 안 가져간 거는 수거해 가세요 할 정도로 혼자서 거기 도배를 했습니다. 매일 적어도 매일 하루에 한 통씩은 편지를 계속 썼어요. 보든 안 보든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계속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저를 향해서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여친에게 다가가서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런데 그 당시에 한글 타이핑도 우리가 익숙치 않았는데 이제 영문과였어요. 제가 이제 좋아하던 여학생은 영문과니까 한글로도 레포트를 써야 되고 영문으로도 레포트를 써야 되는데 한글 타자도 빠르지 않은데 영타가 영이 느린 거죠. 그래서 제가 연습을 불티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타자를 치고 연습을 해서 그 당시에 단타로 영타를 600타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여자친구가 될 그 친구에게 가서 야 숙제할 거 맞냐? 내가 도와줄게. 그럼 이거 좀 타이핑 쳐야 되는데 그럼 그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타를 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귀기 시작하였고 사귄 다음에는 제가 결국은 시까지 써가지고 시집도 제가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까봐 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편지. 이게 우리 집에 한 1000개 넘게 박스에 담겨져 있어요. 이런 편지가. 이거 제가 낸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시집입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제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성적표를 뽑아보니까 1997학년도 1학기 평균 평점 2.88. 이 당시에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학점도 13학점밖에 안 들었는데 평점이 엄청나죠. 연애하려고 일부러 학점도 조금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평점을 이렇게 맞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불타는 사랑을 했거든요. 정말 불타는 사랑. 제 별명이 그 당시에 삼육대학의 이벤트의 황제였습니다. 쑥스러움도 되게 많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시간이 점점 가는데 에피소드 이거 하나 해주고 싶어요. 사귀게 된 다음에 200일이 되는 날 장미꽃을 선물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석계역까지 가야 됐어요. 석계역 이렇게 고가 밑에 꽃집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거금을 들여서 장미꽃 200송이를 샀습니다. 산 다음에 무턱대고 그 뜨거운 불타는 사랑에 산 다음에 이걸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들고 그 당시엔 803번이었는데 803번을 타고 버스 안에서 200송이 장미를 들고 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 옆에 구멍가게가 있는데 하필이면 저기 사장님께서 아주머니 사장님께서 이 컵라면을 정리한 다음에 빈 박스를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00송이 장미를 컵라면 박스에 집어넣고 마치 컵라면을 산 듯이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200송이의 장미를 전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이제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까 학점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후회는 없습니다만 나중에 고생합니다. 저 이제 4학년 때 졸업할 때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친구들이 13학점 들을 때 저는 21학점씩 꽉꽉 채워서 추가로 더 등록금을 내고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랑에 몰입하다 보니까 점점 또 바라는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마 지금 연애 중인 친구들은 느끼게 될 거예요. 아무리 신학생이고 그렇더라도 끓는 피기 때문에 왠지 손을 한번 잡아보고 싶고 손을 잡으면 또 뭘 바라게 돼요? 그 뒤에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근데 점점점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까지 가게 되냐면 이 사랑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래도록 사랑했으면 좋겠다. 영원히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시도하던 중에 가장 원했던 것이 바로 영원한 사랑,
대한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때쯤 영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왠지 오래 못 갈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때 수업 시간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헬라어라고 하는 신학과생들은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좀 배워야 되는데, 성경 쓰여졌던 말 헬라어라고 하는 수업을 듣는데, 그때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때 공부를 안 했더니 지금도 생각이 안 나서 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는 에로스, 에로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 그 에로스가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필레아라고 해가지고 우정, 친구 간에 나눌 수 있는 우정, 이것도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영원한 사랑.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영원한 사랑은 부모님도 하실 수 없는 사랑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듣는 순간 연애 감정에 푹 빠져 있던 제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성경절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 생각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사랑이랑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애달른 편지를 쓴 것처럼 보든 안 보든 그 보드에 잔뜩 채워 놓았던 이런 편지들이 어디에 쌓여져 있느냐? 성경에. 사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거든요. 성경에 가득 쌓여 있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사랑처럼 이렇게 사랑을 하셨구나. 그리고 또 성경 한중간에 보면 제가 시를 썼잖아요. 시편, 이 시집을 냈는데 성경 한중간에 보면 정말로 이제 시가 잔뜩 들어있어요. 시편이라고 해서. 아, 이런 걸 보면서 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과 비슷하겠구나. 그런데 보니까 그 결론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서 아, 그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맞구나. 내가 내 학점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으니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을 따라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과 다른 사랑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청소년 지도법인 걸 하는 어떤 수업을 제가 또 듣는데, 선생님께서 다른 이야기는 안 들리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연애를 하려거든 평소에 기도하는 것에 2배, 3배 넘도록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아,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영원한 사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자친구와 함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일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런데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당시에는 신학과생들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새벽 기도 때 정말로 제 기도의 내용의 대부분이 여자친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삼육대학교 지금도 교회로 사용되고 있죠. 어른들이 예배 드리시는 그 예배당에 여자친구랑 둘이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걸려서 목사님께서 의심의 눈초리로 너네 지금 교회에서 뭐하니? 이렇게 하실 때도 많았고, 저희 기도하고 갑니다.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이 사랑이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또 진실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기숙사생이니까 수업이 다 마친 다음에 밥 먹기 전에 여자친구와 함께, 지금도 있죠, 여기 우리 기도의 동산 오야봉에 올라가서 우리의 앞으로의 우정에 대해서, 또 앞으로 성장해 나가는 미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자친구랑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그 당시에 귀엽게 잘 연애를 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도 졸업한 다음에 이렇게 짜잔,
5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를 제가 잘 기억 못하면 혼날 것 같아서 2002년 5월 5일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사랑이 이어지지 않고요. 그때 그렇게 시작했던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가족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또 점심 때는 각자 다른 곳에 있다 할지라도 시간을 구별해서 한 제목으로 기도드리고,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사랑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학교 다니실 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모쏠로 졸업하지 마시고 시도하십시오. 뜨거운 불타는 미친 듯한 사랑을 학창 시절에 안 하면 사회 나가서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 렐라투스 애인을 만드는 일을 이 학창 시절에 열심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 뭐 이래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정말로 뜨거운 사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해보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법도대로 정말로 매너 있게 또 질서 있게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꾸준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